누나,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더우먼 1984의 개봉일이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달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원더우먼 1984의 개봉일 확정 소식,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스나이더 컷의 트레일러, 스틸컷들을 보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원더우먼 1984의 개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 워너브라더스는 이 영화의 개봉일을 예정대로 올해 개봉할지 아니면 내년 여름으로 미룰지 지속적인 고민을 해왔었죠. 그간 DC 작품들을 포함한 많은 텐트폴 영화들이 개봉을 내년으로 미뤘고, 원더우먼 1984 또한 뭐 당연히 내년에 개봉하겠거니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이 영화는 무려 올해 크리스마스 극장 개봉과 동시에 HBO Max를 통해 동시 공개됩니다. 됐다. 워너브라더스 입장에선 이게 꽤나 큰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개봉 소식이 공개되고 데드라인과 버라이어티는 이 소식을 앞다투어 다루게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처럼 HBO Max가 안 나오는 나라들은 어떡하라는 거죠? 라는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요. 극장 가서 봐야죠 뭐. 워너브라더스는 HBO Max가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들은 개봉일보다 9일 앞선, 그러니까 12월 16일에 개봉한다고 밝힙니다. 이 소식대로라면 우리는 원더우먼 1984를 보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누나 보러 갈 준비 좀 할게요. 현재 영화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국 영화 시장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하여 50% 이상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더우먼 1984의 개봉을 두고 엄청나게 많은 내부 회의를 거쳤다고 하죠. 이러한 검토 끝에 HBO Max 그리고 극장의 동시 개봉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영화의 감독인 패티 젠킨슨 감독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팬들을 사랑하는 만큼 영화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휴가 시즌에 이 영화가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원더우먼 1984는 극장과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재밌게 영화를 만든 만큼 여러분들도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요. 우리 갤가도 누나도 트윗에 한 개의 글을 업로드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오래 기다려왔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신나는지 말하기 힘드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개봉일을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지만 코로나는 우리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전 이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에게 원더우먼 1984는 정말 특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했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화를 집에서 HBO Max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부디 밖에서는 안전하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라고요. 젠킨슨 감독과 갤가도시 그 누구보다 영화의 개봉을 바랬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올해 원더우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인 11월 19일 워너브라더스 공식 유튜브엔 이렇게 원더우먼 1984의 오피셜 메인 트레일러가 새롭게 업로드되었고요. 예고편의 끝엔 이렇게 최종 개봉일인 12월 25일이 박혔습니다. 원더우먼 1984의 개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개봉일 번복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올해는 정말 슈퍼히어로 영화를 못 보나 싶었는데 진짜 누나 나 죽어. 추가로 들려온 DC의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7일은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날 HBO Max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됩니다. 기존에 공개되었던 스나이더 컷의 트레일러 분량과 거의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추가된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장면에선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함께 모여있고 사망한 슈퍼맨의 홀로그램을 아련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1초가량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예고편과는 다르게 슈퍼맨의 전신 모습이 보이고요. 얼마 전엔 이렇게 사이보그와 플래시가 홀로그램을 보고 있는 스틸컷까지 공개되었었죠. 이 이미지의 장소로 DC 팬들은 이곳은 배트케이브다 라고 추측했지만, 얼마 전 스나이더 감독은 이 장소가 배트케이브가 아닌 다른 장소라고 직접 언급합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저스티스 리그의 본부, 바로 워치타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작에서 워치타워는 이렇게 우주 궤도에 떠있는 우주정거장의 형태로 모습이 보이지만,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지구에 위치한 기지 중 하나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남는 건 돈밖에 없는 브루스 웨인이 건설한 기지이기도 하죠. 다음 장면에선 럭비공을 갖고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사이보그의 아련한 모습도 추가되었습니다. 야, 우냐? 사이보그의 비중이 적었던 이전 영화와는 다르게 이번 스나이더 컷에선 이 사이보그의 비중,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빅터
스톤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었죠. 다음 장면은 다크사이드의 모습인데 앞서 공개된 예고편보다 좀 더 확대된 모습이 보이고요. 이 장면은 본격적으로 다크사이드가 지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과거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뒤를 보면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는 수행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마지막 장면은 파라데몬을 녹여버리고 있는 베트카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피하고 있는 다이애나의 엄마 히폴리테의 모습도 추가되었네요. 잭 스나이더 감독은 이 새로운 트레일러의 흑백 버전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스탭들과 난 예고편을 준비하면서 막바지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은 예고편은 첫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흑백 버전이다. 저스티스 리그를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영화를 흑백 아이맥스로 보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무조건 흑백 아이맥스 메모. 이렇게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되기 전 홍보 차원에서 스나이더 컷의 많은 비하인드 씬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저스티스 리그의 촬영 감독 파비앙 와그너가 직접 본인의 SNS를 통해 이렇게 이미지들을 공개합니다. 여기엔 원더우먼을 포함한 아마존들의 새로운 컷들과 히폴리테의 모습, 슈퍼맨이 부활한 이후의 모습으로 보이는 배우 헨리 카빌의 세트장 이미지. 네, 이 사진은 헨리 카빌이 2016년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을 찍기 전, 그러니까 코수염을 기르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고요. 다음 이미지는 예고편에 등장했던 다이애나가 다크사이드의 벽화를 발견한 장소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바로 이 장소가 처음으로 다크사이드의 존재를 알게 되는 중요한 장면인 것 같죠. 다음은 배트맨과 아쿠아맨, 플래시, 사이보그가 마더박스를 중심으로 서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빌런인 스테판 울프의 공식적인 첫 스틸 컷도 공개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전 버전이 진짜 찐따 같긴 하네요. 잭 스나이더 감독은 얼마 전 더 필름 정키 팟캐스트의 인터뷰를 통해 스나이더 컷 재촬영의 비하인드 썰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스티스 리그는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섹션인 파트 1, 다음엔 작은 섹션이 있고 그 다음 파트 2, 그리고 다음 섹션, 그리고 파트 3가 순서대로 나온다. 이렇게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지고 여기에 에필로그까지 포함된다 라고 밝힙니다. 내년 HBO Max를 통해 공개될 스나이더 컷은 총 4시간의 분량, 각 1시간씩 총 4부작, 이렇게 미니 시리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렇게 6개의 파트로 편성되었다는 게 살짝 의문이긴 하죠. 또한 얼마 전 팟캐스트 캐스트 비욘드 더 트레일러와의 인터뷰에서 잭 스나이더 감독은 이렇게 제작되는 4시간짜리 스나이더 컷에 4분에서 5분가량의 새로운 장면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팬들은 이 4분에서 5분 분량에 이 작품을 통해 새롭게 복귀하게 되는 조커, 그리고 데스 스트록의 새로운 장면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영화엔 조커를 연기했던 배우 자레드 레토가 추가 촬영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통해 자레드 레토의 조커는 흑역사를 만들어버렸고 상처받은 자레드 레토는 그렇게 조커를 아픈 상처로 남겨두나 싶었으나 스나이더 감독의 러브콜을 통해 이번 영화에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커의 합류썰 또한 스나이더 감독이 추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레토를 저스티스 리그에 데려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멋진 대화를 나눴다.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가 푹 빠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 번의 전화를 통해 그는 출연하기로 동의했다. 나는 레토와 함께 일했던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재능 있는 배우고 매우 헌신적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조커라는 캐릭터에 많은 상처를 받은 자레드 레토가 다시금 돌아온 것을 보면 진짜 이 감독의 마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도 안 가네요. 또한 스나이더 감독은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로빈에 대한 이스터 에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로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저스티스 리그엔 로빈의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 영화 배대슈엔 브루스 웨인이 이렇게 로빈의 슈트를 배트케이브 안에 전시해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짧게 등장하는데요. 로빈의 슈트엔 조커의 흔적이 남겨있고 조커에게 로빈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었죠. 조커의 등장은 이렇게 로빈의 떡밥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연결고리와도 같을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될 스나이더 컷이 3년 전 조스 웨던 감독이 난도질한 편집본을 잘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나이더 감독이 보여주고자 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원더우먼 1984의 개봉 소식,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의 새로운 소식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럼 전 다음 DC의 소식을 갖고 다시 올게요.